자, 한해의 사회와 문화인데요. 먼저 한나라는 이 히읗자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지배 세력은 바로 호족이 있습니다. 호족, 대토지를 소유하고 향촌 질서의 유지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학을 공부해서 중앙에 있는 관리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한나라의 지배 세력이 호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유학의 발전입니다. 유학의 발전. 황제의 지배체제를 뒷받침하는 사상으로서 국가가 보호를 했죠. 수도 장안에는 대표 교육기관으로 태학을 만들고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기 좀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5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5경 박사라고 해서 파견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리 선발 때 유학 지식을 시험 봤고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유학은 앞으로 중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베트남에 전달되면서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정치 생활과 사회 생활의 기본 원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진나라 때 분서갱유를 통해서 유학자도 다 생매장하고 책도 다 불질렀기 때문에 막상 한나라가 통치령으로 받아들이니까 남아있는 책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책과 살아있는 유학자들을 모아서 정말 한 땀 한 땀 내용을 해석하고 정리하게 되는 거죠. 즉 중국의 사상은 항상 유학입니다. 중국의 핵심 사상은 유학인데 유학의 시기마다 교육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는 히읗히읗 훈고와 유학 경전을 정리하고 해석했던 학문이 발달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문화를 볼 텐데 중국에 무슨 문화가 만들어졌다? 바로 전통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사람을 한족이라고 하고 또 중국 종이를 한지라고 하고 중국 글자를 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중국의 기본 문화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한자를 정리해서 표준글씨체를 만들었고 역사책 같은 경우에도 사마천의 사기가 조금 더 유명한 경향이 있죠. 사마천의 사기는 후대 역사서술에 무엇이 됩니까?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화시대부터 한 무제 때까지를 담은 역사서가 되는 거죠. 본기, 세가, 열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쪼개서 담았기 때문에 역사의 새로운 서술 방법, 바로 기전체라고 얘기합니다. 기전체와 비교되는 말로는 편년체가 있고 편년체는 그냥 순서상으로 쓰는 거고 이렇게 내용을 쪼개 쓰는 걸 바로 기전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후대 역사 서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자, 다음 과학기술. 체륜이 제지법을 개량해서 종이를 만들죠. 학문과 사상,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되는 거고요. 지동이 같은 것들도 있었고 특히 중국의 비단이 유럽에 전달됐고 불교가 인도에서 비단길을 따라 이때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